안녕하세요. 김천의 뉴스룸 20회입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말입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제가 이 즈음에 꼭 수험생들한테 드리는 충고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루에 공부를 한 10시간 정도 했어요. 많이 했죠. 10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는 힘이 드니까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남학생들은 한 30분 정도 농구하지 뭐. 여학생들은 한 3, 40분 정도 유튜브 할까? 그러면서 좀 쉽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분 정도 농구한다 그러면 3, 40분 농구하고 한 10분, 20분 더 쉬죠. 다시 말해서 한 1시간 정도 농구하는 셈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시간씩 농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9개월이면 거의 300시간에 육박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그 300시간이 바로 당락을 결정합니다. 제 고3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요, 제일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 음악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연도의 음악은 거의 빌보드 차트 50위까지 다 외우는데요. 고3 때 음악은 하나도 몰라요. 단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음악을 듣는 1시간이 모이면 그게 300시간입니다. 제 친구들은요, 다 농구하고 찜뽕하고 당구치고 다 했어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겨우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친구들 다 재수했어요. 진짜 다 재수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10시간 공부했죠?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죠? 힘드시죠? 주무세요. 그냥 자세요. 자야 깨어났을 때 말똥말똥하게 공부할 수 있죠. 1시간 농구하고 오면요, 피곤해요. 그럼 잠깐 30분 자야지. 그러면 한 2시간씩 쉬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분명히 재수학원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충고라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2020학년도 대입을 대비한 여러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의 요강을 하나하나씩 검토하는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에 제일 먼저 시작은 서울대부터 하게 돼 있겠죠. 네, 서울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의 특징은 말이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고3 학생들한테 큰 변화가 없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수시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시와 정시 비중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펼쳐지고 있네요.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지역균형 선발, 지균, 각 학교에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죠. 학교별로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과 2등만 추천하는 그런, 이과에서 2명만 추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죠. 어쨌건 작년과 똑같이 756명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 일반 전형은 말이죠. 작년보다 몇 명? 3명 정도 줄여서 연 1739명. 퍼센티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시 모집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684명. 그리하여 수시 직윤과 수시 일반 전형을 합치면 78.5%, 정시는 21.5%, 퍼센티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것은 정원 외니까 뺐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와 선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시와 정시의 정원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매우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정원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 교육부의 시책에 따라서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게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0학년도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보통 다 사립대학의 경우 그렇다. 국립대인 서울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립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성균관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각 대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정시가 125명, 고려대는 58명, 서강대 153명, 서강대 정원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균관대 423명, 한양대 16명이니까 주요 상위권 대학만 보더라도 정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서울대는 하나도 변동이 없다. 이 점을 서울대 지망생들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시는 이제 아까 이제 기균은 빼고요. 지균과 일반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냐 없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균은 학교별로 2명 추천. 수시 일반은 이름이 전형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격 제한이 보통 없는 거예요. 자격 제한이 없는 거를 일반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이건 학종이건 학생부 교과건 아니면 정시건 간에 일반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격 제한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 제한도 없고 고등학교 제한도 없고 전문대를 나와도 되고 검정고시를 쳐도 되고 학교별로 인원 제한도 없는 거를 일반이라고 한다고 기억하시면 당연히 추천의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차이는 이제 면접의 차이가 되겠죠. 지균은 서류평가 70%, 면접이 30%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전형이 아니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일단 거르고요. 2단계에 들어가서 면접 및 구술고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그다음에 인성 면접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균은 그냥 면접이고요. 일반은 면접 및 구술고사가 되니까 당연히 일반의 면접이 훨씬 심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심층 면접이라고도 하고 구술고사라고도 하고 다시 말하자면 말로 하는 논술고사. 이과라면 말로 하는 수학이나 과학 등 논술고사고 문과는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은 말이죠. 이렇게 지균처럼 일괄해서 모집하는 거하고 수시 일반처럼 다단계 전형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단계 전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면접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그 많은 사람을 다 면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균은 각 학교별로 2명밖에 지원을 안 하므로 경쟁률이 낮고 인원이 적죠. 고작해야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면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면접 내용도 구술이 아니고 좀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일반은 일반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한번 출연내고 출연한 사람 몇 배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면접하도록 그렇게 사실 편의적으로 고려한 거라고 봐야지 어떤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점을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대는 말이죠. 다른 학교와 특징들이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죠. 수시건 정시건 수능 응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능 응시 기준. 수시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통 몇 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 뭐 2개 영역 또는 어떤 학교는 4개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합이나 등급이 어떠하게 돼야 된다.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잖아요. 이거에다가 서울대는 수능 응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합을 할 때 어떤 과목은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수능 응시 기준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과학2에 한 과목은 꼭 들어가야 된다. 과학2에 2과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과학2 한 과목을 볼 수도 있지만 최소 한 과목 이상은 봐야 된다. 이런 수능 응시 기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 일반 수시 일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수능 응시 기준도 없어요. 근데 수시 일반 중에서도 2개 학과 그러니까 미술하고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대하고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 기준도 있습니다. 어디의 경우? 수시 일반의 경우.
그러니까 수시 일반의 경우는 2개 학과 빼고는 수능 응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능 최저니 기준이 있는 직윤이라든가 정시 이런 데는 수능 응시 기준이 다 있다는 점 요점 잊지 마시고 꼭 과학투를 보셔야겠죠.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의 지방의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었는데요. 올해 2019학년도 수시를 봤는데 투과목이 너무 안 나와갖고 결국 서울대 직윤을 포기하는 걸 봤어요. 그 학교 1등인데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투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가는 걸 봤어요. 따라서 투 공부도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요즘 보시고요. 당연히 뭐 1과 2를 할 때 과목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시의 경우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까요? 자소서 얘기를 해야겠죠. 뭐 자소서는 잘 알다시피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은 교육부 공통문항이고요. 4번째 문항이 자율문항이라 해서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서울대의 4번째 자율문항은 특징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쓰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혹은 고등학교 재학이 아니라면 3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진짜 논술이죠. 책 3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 삶과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생부에서 독서 부분은 형해화되고 유명무실화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몇 년 전부터 제목하고 책 제목하고 저자 이름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읽지도 않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학생부를 장식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락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얘기가 다르다. 학생부에 쓰는 그 수많은 책은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이 자소서에 쓰는 이 3권 정말 빛나는 책 3권을 써야겠죠. 어떤 점에서 빛나야 돼요? 일단 자기가 지원하려는 그 학과, 전공과 관련된 진로, 전공 특성과 관련된 나의 결심, 나의 계획, 이것과 접맥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라고 3권이 다 예를 들면 심리학과 지원인데 3권 다 심리학과야. 그럼 너무 꿈인 것 같잖아요. 사람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고민의 깊이와 발전, 이 정도를 잘 보여주는 책을 전공 적성과 잘 조화시켜서 3권을 잘 꼽은 다음에 이거에 자기의 진정성을 여기에 담아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 책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면 입학사정관에 딱 보면 글만 봐도 안 됩니다. 이야, 좀 그렇겠죠? 서울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책에 대한 자기 소감을 쓰면 야, 진짜 이게 얘 삶에 변화를 미쳤구나 하는 거하고 별거 아니구나는 게 그래서 보인답니다.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시의 경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수시에 면접 구술고사에 변화가 있는 학과가 딱 2개가 있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산림과학부가 수시 일반에서 구술 면접 시험이 화학생명과학이었는데 수학 자연계로 바뀌었답니다. 자연계라고 하면 1, 2, 미적분, 2, 뭐 확률, 통계, 기하벡터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능 과목은 3과목으로 돼 있잖아요. 수시 과목은 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게 수시 일반에서 수학 자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과대학원의 치의학과는 학석사 과정이죠. 학석사 과정인데 어쨌든 뭐 들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생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중미니 면접이죠. MMI, 다중미니 면접. 서울대는 다중미니 면접을 3개의 학과가 실시하고 있죠. 의대, 치의대, 수의대. 의학계열 3개 학과는 다 다중미니 면접인데 그중에서 치의학과가 가장 시간이 짧았어요. 3개 면접실 30분이었는데 올해부터 4개 면접실 40분으로 확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훨씬 면접 공간도 크고 시간도 길어요. 의대는 5개에 들어가는데 60분이고요. 수의학과도 5개 들어가는데 50분입니다. 그래서 치의학과도 4개 40분으로 늘렸다는 점. 그리고 방마다 성격이 다른 것도 꼭 확인하세요. 매년 방의 성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확인하시고 워낙 얘기는 복잡하니까 인터넷에 확인해서 서울대 다중미니 면접 쳐보면 각각 매해 연도한데 미니 면접 방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에 맞는 대비들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정시. 서울대 정시 21.5%밖에 안 뽑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는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즉, 안 되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아시죠? 네. 따라서 수시는 진짜 all or nothing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만 정시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21.5%는 굉장히 넓다. 좀 잊지 마시고 수시가 안 되는 분들은 정시로서 도전한다는 꿈을 잊지 않으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뭐 유튜브하고 농구만 하지 않으면. 알겠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뭐 1년 안 한다고 큰일 나. 네. 피곤하면 주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영어. 영어는 등급별로 0.5점 깎는 거 잘 아시죠? 따라서 산수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4등급을 먹었다고 해도 1.5점밖에 안 깎이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죠. 다른 과목은 다 맞고 영어는 4등급 서울대 의대 합격. 뭐 당연히 가능하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식의 전략은 다른 과목을 거의 다 맞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영어 4등급 먹었는데 딴 것도 못 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한 사람도 있더라. 국어와 수학과 과학이 또는 사회가 극강이라고 한다면. 네. 그다음 이제 한국사의 경우에는 이제 4등급부터 0.4점씩 간점하니까 뭐 큰 문제가 안 됐고 다 3등급 이상이 되겠죠. 제2외국어 한문은 인문 계열에 진학한 사람은 필수인 거 잘 아시죠. 3등급부터 0.5점 감점이니까 서울대 지망생이라면 무조건 1등급 또는 2등급 될 수 있는 과목을 잘 선정해서 그 과목에는 제2외국어 공부를 필수로 해야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이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문과건, 이과건, 인문계열이건, 자연계열이건 과목별 반영 비율이 똑같죠. 국어하고 국어가 1, 수학이 1.2, 탐구가 0.8, 1대 1.2 대 0.8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말이죠. 연세대, 경쟁학교인 연세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문과의 경우 수학 1, 탐구가 0.5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과의 경우, 서울대의 경우 수학이나 탐구가 연대보다 더 중요하다. 이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과 연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수학이 1.5, 탐구가 보통 과탐이죠. 과탐 1.5가 되겠죠. 그럼 서울대는 1.2, 0.8인데 이과는 연세대는 1.5, 1.5이기 때문에 수학이 연세대보다 조금 낮는데 과탐은 한참 낮아요. 따라서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지만 과학을 약간 더 틀렸어. 투를 선택하면 좀 더 틀릴 수 있어요. 투를 선택해서 과학이 3개 틀렸어. 과학이 투만 3개 틀렸는데 서울대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연대는 못 가는데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연대는 1.5지만 서울대는 0.8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해 주시고 특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미세한 과목별 공부 비중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잘 확인하면서 공부의 비중, 시간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각 대학별 사실 순위랄까 서열이랄까 이런 건 많이 완화됐습니다. 학교별로 다 중첩돼 있고 어떤 학교 다 끝난 다음에 다른 학교 시작하는 그런 거는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죠. 따라서 꼭 서울대가 최고 학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대는 많은 수험생들이 선망하는 꿈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부디 그 꿈을 버리지 마시고 꿈을 잘 간직하시면서 자신을 분투한다면 그 꿈을 이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